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을 가본 적 있으신가요? 끝이 보이지 않는 갯벌과 서해의 짠바람만 휘몰아치는 여의도 140배 크기의 이 텅 빈 땅은 간척 사업이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미완성 애물단지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겉으로는 여전히 적막한 그곳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현대차 임원들의 출장도 잦아지는 등 양재동 본사 회의실에 불이 꺼지지 않고 거대한 일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정적을 깨뜨린 건 다름 아닌 현대차였으며 10조 원짜리 검은 쇼핑백을 들고 이 뻘밭에 내려앉자 세상은 왜 삼성처럼 반도체에 올인하지 않고 하필 뻘밭이냐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단순한 데이터 센터 건설이 아니라 현대차가 2030년까지 대한민국에 쏟아붓기로 한 125조 원 마스터 플랜에 거대한 심장을 박아넣는 엄청난 작업입니다. 왜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이고 왜 수도권이 아니라 뻘밭일까요? 이건 AI 패권 전쟁의 진짜 전선이 칩에서 전기로 옮겨가고 있다는 무서운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뻘밭에서 그 해답을 찾겠다는 소름 돋는 청사진입니다. 2024년 봄,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AI 두뇌인 블랙웰을 선보이자 전 세계 빅테크들이 앞다투어 줄을 섰지만 정작 칩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기업들 사이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슐랭 스타 셰프를 모셔와서 가장 예리한 칼과 최상급 식재료를 쥐어줬는데 정작 주방에 가스불이 안 들어와서 요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실리콘밸리는 전기가 턱없이 부족한 끔찍한 상황과 싸우고 있습니다. 챗 GPT에 던지는 질문 하나가 구글 검색보다 10배 가까운 전력을 소모하고 블랙웰 칩 하나가 잡아먹는 전기가 웬만한 가정집 하루 사용량과 맞먹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아예 원자력 발전소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반도체 공급망이 아니라 전력 공급망이었고 가장 똑똑한 두뇌를 가져다 놔도 심장에 피가 돌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 한국 역시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기업들은 수두룩하지만 전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여름철 피크 시간대면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나라에서 전기 먹는 하마를 풀어놓을 여유가 없자 현대차는 지도를 펼쳐 남들이 애물단지라 부르던 전라북도 서해안에 30년째 미완성인 그 거대한 뻘밭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의도를 140번 붙여놔야 겨우 채워지는 크기에 국가 예산만 20조 원 가까이 들어갔지만 뚜렷한 수요처가 없어 가장 비싼 허허벌판으로 불리던 새만금이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 뻘밭의 조건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과 달리 송전선 부지 확보가 수월하고 서해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전력망이며 두 번째는 연간 일조량이 최상위권의 해상풍력 발전에 최적화된 재생에너지 자원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센터가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식힐 냉각수가 필수적인데 새만금 담수호에는 연간 5억 톤 이상의 물이 저장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가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법인세 100% 면제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적이 드물고 수도권에서 멀다는 새만금의 약점들이 전기가 넘치고 물이 풍부하며 땅값이 싸고 세금까지 깎아주는 완벽한 장점으로 뒤집히면서 현대차가 이 뻘밭에서 손가락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2025년 가을 서울 강남 삼성동의 치킨집 깐부치킨에서 검은 가죽 재킷의 사나이가 치킨과 맥주를 앞에 두고 웃고 있었는데 그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었고 맞은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젠슨 황이 직접 제안한 이색 회동으로 세 사람은 치킨을 뜯으며 소맥 러브샷까지 나누었고 직후 현대차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을 5만 개나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시 블랙웰은 전 세계 빅테크들이 앞다투어 빼앗으려 혈안이 된 물건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도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던 시점인데 자동차 회사가 이 치열한 대열에 끼어든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자동차 회사가 AI 칩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현대차는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며 네 발로 뛰는 로봇계 스팟과 공중제비를 도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등 로봇 사업에 씨앗을 뿌려뒀지만 로봇의 육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로봇의 몸통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두뇌, 즉 AI였고 성장의 한계가 보이는 자동차 산업과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리는 전기차 시장을 넘어 테슬라처럼 로봇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봇이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해 움직이는 모든 과정에 개입하는 막대한 AI 연산을 처리하려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와 이를 돌릴 막대한 전기가 있어야 하는데 수도권에서는 둘 다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해외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 핵심 기술이 빠져나가는 리스크를 안을 것인가, 아니면 국내에서 전력난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을 것인가의 기로에서 결국 현대차는 기술 주권을 지키며 그 해답으로 새만금을 지목한 것입니다. 단순히 데이터 센터 짓겠다는 게 아니라 2030년까지 국내에 125조 원을 쏟아붓는 초대형 마스터 플랜의 심장부에 10조 원을 투입해 AI 두뇌와 로봇 육체를 동시에 생산하는 복합 단지를 꿈꾸는 겁니다. 젠슨 황과 나눈 치맥 한 잔이 125조 원짜리 도박에 방아쇠를 당긴 셈이며, 현대차가 새만금에 그리는 청사진의 핵심은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설계한 로봇의 몸통을 대신 조립해주겠다는 거대한 로봇 파운드리 구상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가 칩의 위탁 생산 공장이라면 로봇 파운드리는 AI의 육체를 위탁 생산하는 곳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세계 최고 로봇 설계 역량에 현대차가 100년 가까이 쌓은 자동차 대량 제조 노하우가 결합되는 것입니다. 구글이 로봇을 설계하고 아마존이 기획하며 중국 기업들이 개발해도 결국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조립하고 찍어내야 하는데, 현대차가 그 역할을 맡아 AI 연산과 로봇 제조를 한 울타리 안에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에너지 구조로 외부에서 전기를 사오지 않고 새만금에 건설 중인 태양광과 해상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데이터 센터로 직접 끌어와 100%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는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남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와 산소로 쪼개는 일, GW급 국내 최대 수전의 플랜트를 지어 생산된 수소로 로봇과 물류 트럭의 연료를 삼는 완벽한 자급자족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석탄 화력으로 돌린 공장에서 나온 로봇은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등 미래 무역 전쟁에서 징벌적 관세를 맞지만 100%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한 로봇은 프리미엄을 받는다는 철저한 계산이 깔린 생존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10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당장 제2의 실리콘밸리로 변신하는 것은 아니며, 데이터 센터의 본질은 거대한 첨단 냉장고로 소수의 엔지니어만 남는 사람이 거의 필요 없는 시설입니다. 냉장고 하나 들여놓는다고 동네 상권이 살아나지 않듯 낙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우며, 에너지 자급자족이라는 청사진 역시 해가 지면 멈추고 바람이 안 불면 서는 재생에너지의 치명적인 간헐성이라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잠잠한 날 AI 심장이 뛰려면 남는 전기를 저장하는 초대형 ESS 배터리가 필수적인데, 아직 국내에는 이 정도 스케일의 저장 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고 기술적 검증도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현실적인 걸림돌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수년씩 발목 잡히기로 악명 높은 한국의 행정인데, 만약 인허가가 지연되고 전력망 연결이 늦어지면 비싼 돈 주고 사들인 블랙웰 5만 개는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기로 전락합니다. 또한 AI와 로봇을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 인재들이 대부분 서울과 판교에 몰려 있어 아무리 멋진 시설을 지어도 사람이 오지 않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며 결국 뻘밭을 선택한 데는 철저하게 계산된 자본주의적 이익이 깔려 있습니다. 새만금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3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으며 취득세와 재산세까지 대폭 깎여 수천억 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아낄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안 갈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이기심이 지역 생태계 전체를 키우려면 지역대학의 맞춤형 학과를 신설하는 인재 파이프라인 판교 개발자들이 내려올 수 있는 교육과 여가시설 등 정주 인프라,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함께 둥지를 트는 협력업체 생태계가 필수적입니다. 다행히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감지되는데, 산업부는 초고압 송전망 확충 계획을 발표해 새만금 현지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 전력 체계로 전환하며,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용량형 배터리 저장 시스템 개발에 폭발적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국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30년간 갈등을 빚던 지역 정치권도 이번 투자를 놓치면 미래가 없다는 위기의식 아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농지에서 산업단지로 관광지로 수많은 청사진이 그려졌다 지워지기를 반복했던 애물단지가 2025년 마침내 자동차 회사가 플랫폼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현대차의 생존 선언과 함께 AI 시대의 심장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계획이 완벽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듯 결국 성패를 가를 변수는 전력망과 인허가, 그리고 인재가 모여드는 실행력에 달려 있으며, 모든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린다면 한국 첨단 산업의 새로운 메카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긋난다면 10조 원짜리 첨단 냉장고만 덩그러니 남아
또 한 번의 국가적 낭비로 기록될 텐데 애물단지로 남을 것인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그 답은 앞으로 5년 안에 드러날 가장 거대한 역사적 갈림길입니다. AI 시대의 진짜 전쟁터는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전기가 넘치는 땅이라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 조건을 갖춘 유일한 곳이 바로 이 뻘밭이라는 것을 현대차는 먼저 알아채고 125조 원을 걸었습니다. 과연 이 도박은 역사에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까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올라타야 할 앞서 말씀드린 흐름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는 핵심 수혜 종목 3가지를 지금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종목 공개에 앞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집중하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에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현재 시장에서 거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 한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뉴스에도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반도체 관련주는 무엇일까요? 1번 사과, 2번 포도, 3번 삼성전자, 4번 수박. 이 중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숫자를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맞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추가 종목들의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목표 수익률, 그리고 분석 자료와 관련 재료까지 따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종목은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 에너지의 혈관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전력 인프라의 절대 강자 LS 일렉트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새만금 마스터 플랜의 가장 큰 핵심은 전기를 끌어오고 분배하는 전력망 구축인데 수십 개의 축구장 크기인 AI 데이터 센터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려면 초고화 변압기와 전력 제어 시스템이 무조건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새만금 현지에서 생산되는 태양광과 해상 풍력 전기를 데이터 센터로 손실 없이 연결하는 분산형 전력 체계에서 LS 일렉트릭의 스마트 그리드 기술력은 대체 불가능하며 전 세계적인 AI 전력 부족 사태 속에서 이미 폭발적인 수주 잔고를 쌓아 올리고 있는 만큼 새만금 프로젝트가 구체화될수록 가장 먼저 압도적인 수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새만금 프로젝트의 심장인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통한 자급자족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축해낼 효성중공업입니다. 해가 지면 멈추고 바람이 안 불면 서는 재생에너지의 치명적인 간헐성을 극복하려면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와 수소를 활용한 저장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수소 충전소와 수전의 설비, 그리고 대규모 ESS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차가 1GW급 수전의 플랜트를 지을 때 그 기술적 인프라를 굳건히 지탱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가장 유력한 파트너로서 이 거대한 친환경 생태계의 폭발적인 수익을 고스란히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현대차가 꿈꾸는 로봇 파운드리의 물리적 뼈대를 직접 조립하고 완성해낼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제조의 핵심 계열사 현대위아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세계 최고의 두뇌와 설계를 제공한다면 그것을 실제 수만 대의 로봇으로 붕어빵처럼 찍어내기 위해서는 사람 대신 공장을 돌리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과 정밀 조립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깔려야 합니다. 현대위아는 이미 현대차 그룹의 최첨단 스마트 공장인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 자율주행 물류 로봇과 주차 로봇을 대거 투입하며 대량 생산 시스템의 자동화를 완벽하게 검증받았으며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의 로봇을 위탁 생산하게 될 새만금 로봇 파운드리가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뜨게 되면 이 거대한 로봇 제조 생태계의 심장을 직접 조종하는 진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12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될 새만금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파운드리의 거대한 빅픽처, 그리고 그 혈관을 책임질 LS 일렉트릭, 수소 생태계를 지탱할 효성중공업, 마지막으로 로봇 제조의 심장 현대위아까지 핵심 수혜주 3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종목들 좋은 종목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다는 걸 알고 있고 주가 또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리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자칫 잘못해서 최고점에 물리거나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기회를 실질적으로 찾아내야만 합니다. 재료와 소재는 차고 넘치는데 미래의 가치도 밝고
이제 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이끌 히든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대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며 다시는 오지 않을 역대급 기회를 여러분이 직접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가가 어떤 원리로 폭등하는지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양 기억하시죠? 2022년에 그야말로 시장을 평정했던 대박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그냥 운 좋아서 오른 게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한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모았고 수렴 형태가 완성된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난 시세 분출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드렸던 이 수렴 패턴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포착되었고 그때부터 무려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게 바로 금양이었습니다. HLB도 실질적으로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바닥권에서 긴 횡보가 나온 이후에 수렴 구간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고 투자자들에게 또 한 번의 엄청난 기회를 줬던 겁니다. 또 요즘 시장에서 너무나도 핫한 종목이죠.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말쯤에 이렇게 횡보가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더니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큰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주인공들이 꼭 나왔다는 겁니다. 2022년에는 금양이 주인공이 되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800%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2023년에는 에코프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1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1200%라는 기적 같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폭등 랠리를 보여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HLB 같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살아나면서 큰 상승 곡선을 그렸고 이에 따라 260%가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원익홀딩스도 2025년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되며 폭등 랠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확실한 뉴스 소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기술적인 위치까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그 해의 주인공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2026년에도 길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이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종목 앞서 말씀드린 HLB, 원익홀딩스, 에코프로, 금양처럼 폭등하기 직전에 만들어졌던 그 패턴을 실질적으로 똑같이 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에서는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특급 호재와 기대감으로 재료가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세력들의 수급도 충분히 들어와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아주 강력한 종목입니다. 이 대박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7658-449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추첨을 통해서 랜덤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너무 많은 분들께 다 보내드릴 수는 없어서 신청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셔서 이번 상승장에도 이런 식으로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히든 종목과 함께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손실 보는 일 없이 바닥에서 편안하게 수익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